얘들아, 어저께 내 수업 시간에 니들 거의 다 잤더라? 뭐? 어떡하겠니? 니들 인생인데. 나도 됐어. 그냥 난 내 할 일 어차피 니들한테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월급 나온 건 똑같은데 그냥 너희들은 그냥 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하도록 할 거야. 오늘 봄로 오는 밤 가르칠 거야. 그래,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 태도는 어떨까요? 야, 얘들아, 그래 너희들 피곤해 힘든 거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때 자게 된 건 선생님이 준비가 좀 미흡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의 책임도 큰 것 같아.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 여기서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나 너희들 같이 함께 끌고 가서 열심히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끼어있는 수업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기로 했어. 여러분들도 도와줄 거지? 내가 토스 막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스파이크 때려줄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 이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상황과 정서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꼭 태도도 마이너스여야 돼? 청춘다! 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면 뭐 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일부러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친구는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 과정 중에 우리가 국어 공부에서 시에 대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되고 실제로 문제도 풀고 나아가서는 수능에서도 작품들이 이 시 갈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를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를 단순히 감상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시를 문제풀이를 위해서라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 시 감상과 분석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두 번째,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세 번째, 시상의 흐름, 네 번째,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그리고 5번째, 표현법과 관련돼서 이 5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이 중에서 4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표현법은 사실은 작품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뤄봐야 돼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4개는 오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작품명하고 작가명은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좋다고 했어요. 심지어 수능에서도 오른쪽 하단에 작품명, 작가명 나오는데 이게 뭘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작품명, 작가명을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짜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이 5가지 순서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기를 하나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씩 따라와서 적을게요. 먼저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일 수도 있고요. 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인공은 찾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문학 용어로 얘기를 할게요. 정서를 파악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태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마침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주제 파악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순서를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 이만영 선생님이에요. 국어왕. 지금 제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저한테는 좀 딸이 있는데 정말 예쁜 딸이 있어요. 예담이라는 딸이에요. 근데 이 예담이가 아무리 예뻐도 가끔씩 속을 썩일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쁜 걸 좋아하는 예담이가 항상 장신구를 좋아했어. 시크릿 지즈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문방구 같은 데서 시크릿 주주 목걸이, 왕관, 팔찌 이런 것도 팔곤 하는데 어느 날 유치원을 등원을 시키는데 이 유치원 등원시킬 때 애가 왕관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왕관 쓰고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없다고 나보고 그걸 찾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 시달려가지고 야 그냥 가면 안 되냐 오늘만 그냥 가자 하는데 난리도 그냥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유치원 등원할 때 굉장히 속이 썩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인가요? 예담인가요? 뭐 저일 수도 있고 예담일 수도 있어요. 사실 둘 다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 내가 속상했다 하는 내 마음도 토로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또 누가 중요해요? 예담이. 이 이야기에서 내 속을 쓰리게 한 내가 바라보는 대상도 중요하죠. 그래서 화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 중요 소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2명이 될 수도 있어요. 화자가 될 수 있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도 될 수 있고 중요한 소재, 즉 주인공은 여러분이 다 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주인공을 둘러싼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시도 짧은 이야기여서 어떠한 상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심차게 균 설명회를 준비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균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기대한 거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주무셨습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봐. 선생님은 야심차게 사진들을 막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한두 명씩 쓰러지는 상황이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잠을 자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선생님한테 갑자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건네는 거야. 선생님, 우리 반 학생들이 절반을 자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니? 좋아야죠. 정말 솔직히 그건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조롱이잖아요, 조롱. 그쵸?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황이 마이너스인데 마음이 플러스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감정은 뭐에 지배된다? 상황에 지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는 무슨 문학이에요? 서정문학. 정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문제 유형 5가지 중에서 화제 정서와 태도 묻는 문제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정서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정서를 지배하는 데가 아까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상황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정서부터, 물론 정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시어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찾기가 어렵다면 뭐부터 우선적으로 파악을 완벽하게 해야 될까? 상황 파악부터 해야 정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황부터 잘 갈무리를 해놓고 정서에 접근을 하도록 하자. 자, 이제 다음으로 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태도를 볼다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일지 플러스일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어저께 내 수업 시간에 니들 거의 다 잤더라? 뭐? 어떡하겠니? 니들 인생인데. 나도 됐어. 어차피 니들한테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월급 나온 건 똑같은데 그냥 너희들은 그냥 자.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하도록 할 거야. 오늘 봄 오는 밤 가르칠 거야. 그래,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자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 태도는 어떨까요? 야, 얘들아, 그래, 너희들 피곤해, 힘든 거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때 자게 된 건 선생님이 준비가 좀 미흡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의 책임도 큰 것 같아. 하지만 말이야, 선생님 여기서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나 너희들 같이 함께 끌고 가서 열심히 우리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끼어있는 수업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기로 했어. 여러분들도 도와줄 거지? 내가 토스 막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스파이크 때려줄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해. 이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상황과 정서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꼭 태도도 마이너스여야 돼? 아니죠. 물론 욜로도 갈 수 있고 욜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주제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지금 잘 볼게. 자, 지금 선생님은 요 라인을 탄 게 아니라요, 요 라인을 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상황, 정서, 태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부정적 상황에서 속상하다, 슬프지만 내가 여기에서 포기했어, 체념했어? 아니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극복하려고 했지. 응? 극복,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 나열해서 적어볼게.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슬프지만 이겨내려는 의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이걸 다 이으면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주제가 됩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자, 아까 정서를 유추하려고 하면 뭘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제 파악하려고 하면은 뭘 파악을 해야 될까? 주제를 지배하는 자는 뭘까요? 태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정서와 태도, 주제, 상황 다 중요하지만 정서를 파악하려면 상황을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려면 여기 그 앞에 있는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힐 거예요. 감이 잡히겠지만 예제를 통해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 분석할 때 실제로 적용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춘다!